반갑습니다. 김영무의 장자미학 편력기 그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장자가 말한 대덕화야, 즉 화합으로 헤아려야 한다 하는 말의 참뜻을 규명해 보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거론하려다 시간에 쫓겨서 뒤로 밀었던 화, 즉 화합이라는 개념에 대한 고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흔히 상대주의로 인식론의 기초를 삼으면 필연적으로 자신을 절대 회의론자나 결코 아무런 결론도 얻을 수가 없다 하는 불가지론자나 억지 이론에 불과한 괴비론자 등으로 빠져들게 만들지 않으면 주관주의에 빠져들 수밖에 없게 된다 했습니다. 가령 장자의 미추안을 단순하게 상대주의로만 보게 되면 아름다울 미와 추할 추의 질적 규정성은 완전히 소멸되고 미와 추의 객관적 표준 또한 완벽하게 취소되며 미와 추는 단지 순수하게 주관적인 가치관으로 변모되고 만다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미학상 상대주의로부터 미학상 주관주의로 치닫게 된 것이라 볼 수 있겠죠. 만약 장자의 직관이나 사유가 여기에서 그쳤다면 그의 사상 또한 독단론에 머물고 많은 결과로 나타났다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겉모습이 괴상한 괴석의 미추를 논할 때 거론되었다시피 장자는 그의 상대주의적 미추관을 논증하면서 기화라는 이론을 연계시켜 다시 새로운 명제를 상정하려 들었던 것입니다. 삶은 죽음의 직력살이이며 죽음은 삶의 시작이니 누가 그 실마리를 알 수 있겠는가. 사람이 태어나면 기운기가 모인 것이다. 모이면 태어나고 흩어지면 죽게 된다. 만약 생사가 이사가는 것이라면 우리는 또 무엇을 걱정하랴. 그러므로 만물은 하나지만 이것이 신기하면 아름답다 하고 냄새나면 썩으면 밉다 한다. 냄새나고 썩으면 밉다 한다. 그러나 썩은 것은 다시 신기해지고 신기한 것은 다시 썩는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천하란 통틀어 하나의 기운기일 뿐이니 위대한 성인도 반드시 하나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외편지부규. 장자의 이와 같은 말에 관해 유진남북조 시대의 곽상은 사람은 개성이 각기 다르고 좋아함과 싫어함이 각기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미추에는 객관적인 표준이 있을 수 없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랬는데 장자는 보다 본질적인 명제로 기운기를 거론하고 있다는 사실을 곽상은 다소 소홀하게 취급해버린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장자는 만물은 모두 기운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적 물건이나 신기한 물건도 기에 해당되며 추한 물건이나 썩은 물건이나 하나같이 기에 불과하다면서 경우에 따라 그들은 전화될 수도 있다고 했던 것입니다. 단지 미추뿐만 아니라 이전에 거론된 적이 있는 생사예일도 같은 의미가 됩니다. 이제 다시 정리해 보십시다. 아름다움과 추함이 상호 전화될 수 있는 까닭은 사람의 호불호에 따름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미추는 본질상 서로 같으며 그 본질이 모두 기운기로 통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비단 자연물뿐만 아니라 예술작품이라 하더라도 생의가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와 우주의 생명력을 표현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에 따라 그 가치가 자리매김될 수 있다는 것이지 사람의 기호에 따라 미추나 가치가 평가될 수는 없다 하는 뜻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논리의 초점은 다시 천지 만물은 하나의 기로 운행되면서 변화를 거듭한다 하는 일기운하로 되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 일을 지켜 그 화합에 처한다. 장자 제유. 장자가 말하는 하나의 일의 개념 속에는 이른바 평등은 물론 화합의 개념 또한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조화나 화해 등으로 표현된
되기도 하는 활화 또는 화합이란 동서양을 막론하고 미학상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 개념 중의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국가학 요강, 화폐 이론 등의 저서를 남긴 독일의 경제학자 밀러는 일체의 예술작품은 세계적 조화의 반복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확률의 수학적 이론의 역사 등의 저서를 남겨봐 있는 영국의 수학자 토드 헌트 또한 아름다움이란 결국 모순의 조화라는 정의를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20세기 초에 이탈리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역사가이자 철학자로 손꼽히며 모든 역사에는 현대 역사라는 성격이 부여되어 있다 하는 정의를 남긴 바 있는 베네데토 크로체도 표현이란 잡다함의 종합적인 통일되므로 작품의 유기적 통일성은 예술에 있어 표현 활동의 본질이 되며 조화야말로 다양한 것의 통일이며 형식의 기본을 의미한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의 이론에 의하자면 아름다울 미는 성공한 표현이 되고 추할출한 성공하지 못한 표현이 되며 예술의 바탕은 그 형식에 있다 하는 결론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장자는 화합을 하늘 또는 길도의 본질로 삼았는데 가령 화합이 하늘로 서술되는 자연의 본질이라 한다면 자연 또는 길도로부터 분화된 덕 또한 화합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덕이 사람의 생명 가운데 구체화된 마음도 당연히 화합이 됩니다. 이는 장자가 파악한 하늘과 사람의 본질을 규명한 것이 되며 모두가 예술적 성격이라 볼 수도 있겠습니다. 원래 화합이란 이질적인 것을 하나로 만들고 모순을 통일시키는 역량을 말했습니다. 따라서 화합이 없으면 예술적 통일이 불가능하고 그에 따라 예술도 없어지고 마는 것이니 화합은 자연 예술의 기본 성격이 되기도 합니다. 화합이 예술적 기본 성격이 되기 때문에 화합은 동시에 논리적 유희의 적극적 조건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자의 무용론과 화합은 본래 일개 정신의 양면이라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화합이란 소극적인 유세의 적극적인 근거가 되며 노장자에서 소위 하나의 일이라 하는 것을 만약 정의상학적 의의에서 그 실을 따져본다면 곧 화합이 극에 이른 것이 된다 하는 뜻으로 나타납니다. 장자의 소유 중에서 견호가 저벽에 들었다 하는 다음과 같은 우화는 결국 도를 몸체로 삼고 쓸모없음인 무용 내지 화합을 쓰임으로 삼아 소요유라는 정신에 이르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견호가 연숙에게 물었다. 내가 저벽에 들은 말은 너무나 황당하여 그를 떠난 후로는 돌아가지 않았소. 내가 그의 말에 놀라고 두려워한 것은 황하와 한수처럼 끝이 없었고 크게 우원하고 인정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오. 한수가 물었다. 그가 무슨 말을 하였소? 견호가 말했다. 멀리 고사산에 귀신신자 신인이 살고 있었는데 살가서 눈처럼 희고 예쁜 모습이 처녀 같다고 하며 오곡을 먹지 않고 바람과 이슬을 먹고 살며 구름을 타고 비룡을 뿌리며 사해 밖에서 노는데 그 정신이 엄정하여 사물이 병들지 않고 곡식이 여문다 하오. 나는 이것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여 믿지 않았소. 장자 소요유. 고사산에 살고 있는 귀신신자 신인의 모습이야말로 천재와 화합되어 하나의 몸이 되어 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흔히 중국 문화 속의 화해사상은 음양의 화해와 오행의 화해가 이론적으로 성화되면서 성숙되고 정형화된 것이라 보기도 합니다. 또는 인간은 자신의 생존 상황, 즉 통일된 농업사회에 근거하여 화합된 모습으로 우주 모델을 창조하고 그것을 객관적인 도로 여겼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장자는 여러모로 화합을 강조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덕이란 것은 화합이라는 수양을 이룬 것이다. 장자 덕충무. 따라서 원활하게 화합을 이루지 못하면 영부, 즉 영혼이 깃든 마음에 들어갈 수가 없다. 장자 덕충무. 지혜와 고요함이 서로 키우니 화합과 도리가 본성을 발현시킨다. 대저 덕은 화합이며 도는 다스릴 뒷자리이다. 덕은 용납하지 않은 것이 없으니 의짓인이며 도는 이치 아닌 것이 없으니 의롭다. 의가 밝아 만물이 친애하는 것이 충성충이다. 장자 신성.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화합으로 헤아리면 만물의 거전에 논리게 된다. 장자 산목. 만약 너의 모습을 바르게 하고 하나 일로서 내가 보게 되면 천화, 즉 하늘과 더불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너의 알지자 지를 굳게 지키고 하나 일로서 헤아린다면 위신신이 찾아들 것이다. 덕은 너를 아름답게 할 것이며 도는 너와 같이 머물 것이다. 장자 지북이유. 잘못이 너에게 생긴다는 것은 천지의 화합이 막힌 것이다. 장자 지북이유. 존경해도 기뻐하지 않고 모욕해도 원망하지 않는 까닭은 오직 천하와 같이 하는 자연만이 그렇게 한다. 장자 경상초. 무릇 귀신신자 신이라는 것은 화합을 좋아하고 관사함을 미워하는 것이다. 장자 서무기. 따라서 언제나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술을 마시면 화합한다. 장자 척양. 양자근은 남쪽 폐로 갔고 노자는 진나를 유람하고 있었다. 교회에서 맞아주고 양에 이르자 노자를 만났다. 노자는 중도에서 하늘을 우르르 탄식하며 말했다. 처음에는 너를 가르칠 만하다고 여겼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구나. 양자근은 답하지 않았다. 숙사에 이르자 대야물과 양치질물 그리고 수은과 빛을 올렸다. 신발을 벗고 문 밖에서 무릎꿇음으로 앞에 나아가 말했다. 아까는 제자가 선생에게 묻고 싶었으나 선생께서 여행 중이라 짬이 나지 않아 묻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한가하니 아까 말씀하신 까닭을 묻고자 합니다. 노자가 말했다. 너는 문을 부릅뜨고 거만하니 너는 누구와 더불어 살겠느냐. 위대한 결백은 더러운 듯하고 성대한 덕은 부족한 듯하다. 양자근은 움찔하며 얼굴빛을 바꾸고 말했다. 삼가 가르침을 받들겠습니다. 예전에는 숙객들이 그를 자기 가문의 대인처럼 맞이했으며 주인은 자리를 펴고 처는 수건과 빗을 들고 숙객들의 자리를 불제던 자들은 화루를 양보했으나 이번에 돌아오자 숙객들이 그와 벗하고 자리를 다투었다. 자편 우원. 위의 내용 중에서 마지막으로 인용된 우화의 해석은 아주 난해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우선 숙객들이 그와 벗하고 자리를 다투었다 하는 서술로 보아 양자근은 한때 초월가의 반열에 들었던 인물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데 노자로부터 처음에는 너를 가르칠 만하다고 여겼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못하다 하는 핀년을 듣는 것으로 보아 현재는 혼명의 상태임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혼명이란 만물이 호불호라는 정을 회복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노자가 위대한 결백은 더러운 듯하고 성대한 덕은 부족한 듯하다 하는 가르침은 행하기가 실로 어렵지만 올바른 삶의 태도를 일러주면 되는 것입니다. 허정지심으로 살아가되 혼탁한 세상과 더불어 살아갈 때는 화합을 잘해서 모가 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이해 덕실만 따지는 속인과 하나의 모습으로 화해도 안 된다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공자가 논의 계로편에서 군자는 화의부동 즉 화합을 하되 같아지진 않아야 한다는 내용과 의미가 비슷하다고 하겠습니다. 장자는 또 내편 인간세에서
다른 곳에서 따르더라도 들어가기를 바라지도 않고 화합을 하면서도 벗어나기를 바라지 않는다 하는 말도 남겼습니다. 사실 즉 화합 또는 조화 등과 균형이란 고전 미학의 기본 구도에 속하는 것이었으니 제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서예가 원효 이광서의 미학 사상이란 연구 논문을 펴낸 바 있는 성균관대학의 송휘경 교수 또한 동양의 미학은 화할화자 화, 즉 조화의 미학이며 동양의 예술 화합의 예술이다 하는 전제하에서 서예의 조형미를 논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화할화의 개념을 거론하면서 오케스트라 음악을 빠뜨릴 수는 없을 것 같군요. 100여 종의 악기가 동시에 각기 독특한 음을 연주하는데도 아름답게 어울리는 그 조화로운 소리야말로 화합의 극치라 아니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관문철례, 즉 하늘의 퉁소 소리를 들어보았는가 하는 문구의 의미를 되새겨 보겠습니다.